일본의 항복을 알리는 라디오 방송이 들리는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임씨 집안의 첫째 아들인 문웅은 향에 불을 붙입니다.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며 잔치를 벌이고 가족 사진도 찍습니다. 관미가 가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그녀의 곁에는 오빠의 친구인 문청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임씨 집안 막내 아들인 문청은 말을 못합니다. 문청과 관미는 글을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문청의 직업은 사진사입니다. 사진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관미의 오빠 관영입니다. 관영은 문청에게 친구들을 소개해 줍니다. 문청과 관영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 집안의 셋째 아들인 문양은 일본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왔는데 마음에 큰 병이 생겼습니다. 아내를 일본군으로 오해해서 죽이려 듭니다. 문양에겐 치료가 필요합니다. 문청이 슬퍼하는 형수를 위로합니다. 관미는 간호사입니다. 관미가 근무하는 병원에 문양이 입원 중이시오. 문양은 다행히 마음의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문양에게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상하이 조직원들인데요. 문양에게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들은 문양이 큰형 문웅에게 물어보는 걸 원치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관영은 대만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대만의 정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영화에선 이런 대화를 통해 당시 대만의 상황을 관객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문청은 듣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문청이 음악을 틉니다. 곁에 앉아있던 관미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관미가 이 곡에 얽힌 이야기를 글로 써 문청에게 전해줍니다. 문청은 관미에게 자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문청은 어릴 때 사고로 청력을 잃었던 거였군요. 문청이 관미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꽤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한편 문웅은 동생이 자기 몰래 뒤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던 걸 알아차립니다.
嘿，你真要想呢？你啥叫台随乱别讲，爱害死偌侪人，你知影？你是参我要甲拖到落死？嘿，主写林文良，我本人啦。 이 일로 상하이 조직은 문흥과 문양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일본에게 협력한 매국노라는 누명을 씌워서 말이죠. 문흥의 아버지는 억울한 마음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일로 문양이 경찰에 잡혀가게 되죠. 문흥은 여기저기에 힘을 써서 동생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落来，哈！讲什么？即摆台湾汉奸检肃条例要改啊？改恁啊！这法律人咧说的，虽然兵起兵落啦，咱本土人上可怜。念么即摆日本人，念么中国人啦？正人吃，正人徛都无人听咧。 문흥은 문양과 사업을 했던 상하이 조직에 찾아갑니다. 문흥은 이들에게 돈을 건네며 문양의 석방을 부탁합니다. 경찰에 잡혀갔던 문양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이 심한 고문을 당한 것 같습니다. 문흥의 가족은 난리가 났지만 밖에서는 폭죽이 터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어떤 사건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228 참사라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죠. 작품 속에선 당시의 사건을 자세하게 보여주진 않지만 저 당시 대만 언론의 보도 방식이 실제로 저러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관영은 228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문청과 함께 도시로 떠납니다. 병원으로 228 참사 중 다친 사람들이 실려 들어옵니다.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관민은 문청을 보고 오빠의 안부를 묻습니다. 글로써 안부를 전하던 문청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홍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문청이 기운을 차렸습니다. 문청과 관미가 대화를 나눕니다. 문청은 관미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갑자기 일본어로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였기에 일본어를 쓸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내성인과 외성인을 구분하는 기준이었던 겁니다. 듣지 못하는 문청은 이들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문청을 외성인으로 오해해서 때리려고 하는데 다행히 관영이 문청을 구해줍니다. 관민은 고생하고 돌아온 문청을 위로합니다.
관영이 도시에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몸이 많이 다쳤습니다. 관영이 그간 벌어진 일을 설명해 줍니다. 국민당 정부가 관영의 지식인 동료들을 모두 잡아갔다는 거죠. 관영은 다친 몸을 이끌고 관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관영의 아버지는 아들이 쓸데없이 정부와 대립하는 바람에 가족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본가에 머물던 관미는 문청의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관미는 문청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문청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문청과 함께 있던 사형수들이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다행히 문청은 형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한편 문량은 고문에 의한 충격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듯 제사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관미는 문청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둘만의 대화를 나눕니다. 문청은 친구 관영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집을 나온 관영은 농촌에 숨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재회합니다. 문청은 관영에게 자신도 관영이 하는 일을 돕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영은 문청을 말리며 대신 동생인 관미를 부탁합니다. 문청은 이러한 사정을 관미에게 전해줍니다. 관미는 오빠의 소식에 눈물을 흘립니다. 문흥은 마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하가 화장실에서 문량을 신고했던 상하이 조직원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다친 부하의 모습에 문흥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하의 복수를 하려던 문흥은 그만 허망하게 목숨을 잃게 되죠. 문청은 관미와 결혼합니다. 어느새 관미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출산을 위해 병원에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아이는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
可能我较袂晓想，因为我若看到文清甲阿谦拢伫身边，就感觉日子真好，真幸福。 안 좋은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快！追！ 관영이 정부군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위로합니다. 문천과 관민은 아이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추상적인 무언가를 잘라내어 그 단면을 들여다본다면 그건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따라서 그런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 작품 비정성시를 통해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정성시는 임가록 집안의 네 형제들의 삶을 통해서 당시 대만의 역사를 관객들에게 전달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특별히 조망하거나 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인물들을 통한 드라마틱한 전개가 아니라 그때 그 시절 그런 사건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을 다룸으로써 그 시대를 그리고 그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감독 허우샤오쉐는 시종일관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루할 정도로 장시간 동안 하나의 장면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런 원거리 샷과 롱테이크가 주목하고 있는 작품의 주인공은 심지어 말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답답하죠. 그런데 바로 그 답답함이 이 작품이 가진 큰 힘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느릴지언정 묵묵하게 글로 대화를 나누고 또 듣지도 못하는 음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은 그 음악을 틀어준 사람을 위해 음악에 얽힌 사연을 전해주죠. 작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원거리 롱테이크 장면들처럼 우리네 삶은 답답함과 버팀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답답할 정도로 묵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때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도도하게 이어져 갑니다. 작품 속 임가록 가족의 모습은 그 모양과 색깔이 다를지언정 바로 우리들 삶의 그것인 겁니다. 차갑고 매서운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 모두 각자 자기만의 삶을 묵묵히 마주해가며 그렇게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